이제 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나 여러분들의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다양한 기업인들을 사실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라. 가 사실은 제 그 당부사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어렵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의 자리를 이제 좀 더 심화 세션을 제가 마련을 하겠다. 그때는 사실은 이제 학생분들이시니까 간혹 가다가 사이프 팀에는 막 사회 경험을 하고 또 다시 학교 들어와가지고 사이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셔서 그냥 대학교 다니시다가 아직 사회를 경험을 못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동아리랑 여러 동아리에서 이제 저는 졸업을 하고 사회 그 회사에서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저한테 올 때 제가 제일 막막하고 조금 힘들 때가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참 도와줄 수 없게끔 해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이 사회인들의 그 퍼스펙티브와 여러분들의 퍼스펙티브가 너무 달라서 그 사이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언어 장벽 그걸 제가 허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새로 시작한 팀들도 있고 선배들이 되게 많은 팀들도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최대한 사회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랑 좀 연락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이프 학생들은 저는 사이프 학생들은 대학생이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생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가지고 딱 한계를 쳐놓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깨부수고 나와야 사실은 사이프 제대로 된 사이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프 활동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대학생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사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제 경험에 비춰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좀 되게 제 전 직장 생활 중에서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이론대로 되게 착착착 잘 됐구나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 딱 한 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가볼게요. 근데 이 얘기할 때 이렇게 사실은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되게 더 많이 배워갈 텐데 일단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그래서 그걸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또 나중에 뭐 질문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진짜 더 자세히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랑 나중에 따로 진짜 원어원으로 더 이제 그렇게 세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 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해야겠다 막 액션 스텝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비즈니스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아니면 사이프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사이프에서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고 계시나요? 자, 네, 이제 반응이 없을 줄 아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번엔 좀 당황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 비즈니스 여러분 그 사이프 아까 내가 사이프 학생들은 대학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대학생이 아니냐면 정말 그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는 좀 뭔가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사회로 나갈 텐데 진짜 그 중간에 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제가 대학생 할 때랑 여러분 대학생 할 때랑 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사회를 준비하는 걸로 되게 많이 요즘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저는 사이프 활동을 잘하고 제대로 하면 정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그 사회에서도 환영하고 정말로 뽑고 싶고 경쟁을 해서 다투어서 데리고 갈 인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휴지 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사이프는 여러분 그 비즈니스예요.
사이프를 각각 학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리크루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 활동 단체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쫓아 얘기를 한 거는 사이프는 그 소셜과 비즈니스의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거지 사회봉사만으로는 절대로 사이프가 될 수 없다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항상 저희는 사회봉사 동아리, 착한 대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린 건데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뭐 듣고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이프는 비즈니스 동아리입니다. 사회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인데 어떤 비즈니스냐, 정말 사회적인 그 가치와 책임을 깊이 느끼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항상 뽑을 때 정말 사회적인 가치나 뭐 이런 굉장히 좀 더 큰 돈만 버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꿈을 꾸면서 진짜 또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아웃풋을 내야 될 때 여러 가지 정말 그 사입하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저는 하여튼 하이 포텐셜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프어들은.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는 여러분들이 사이프에서는 이런 면도 있지가 아니고요. 사이프의 전부예요. 그 비즈니스 프로젝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육 프로젝트나 이런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세계 월드컵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세계에 나가면 거의 비즈니스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하지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얘기는 그러니까 있어도 사실 발표는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프로젝트 되게 잘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딴 얘기를 많이 했고, 자 비즈니스 프로젝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저는 이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 이것만 잘하면은 진짜 우리 학교도 이제 그래도 웬만한 비즈니스 프로젝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플랜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20PM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업 배우들이 뭐 SWOT 애널리시스 3C가 어쨌고 4P가 어쨌고 뭐 5 forces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거는 오늘은 이런 이론 막 경영학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배나 사회에 있는 어떤 누군가랑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정말 그냥 필요한 내용 그냥 엑기스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조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져가야 될 아웃풋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즈니스 플랜 얘기를 할게요. 그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에서 제가 발표를 준비한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가 이렇게 막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들이 이렇게 막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팀이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시스하고 리포트 할 때도 그것도 항상 저희가 그 NC에 막 임박해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짜내는 이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플랜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준비를 해서 자료와 뭐 사진 자료, 정성적인 자료든 아니면 정량적인 자료든 그런 거를 좀 잘 쌓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플랜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여러 번 얘기할 건데 가설이 되게 중요하다가 이제 제 말을 다 까먹는다라도 만약에 하나를 기억한다면 저는 가설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아까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이제 제가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 실예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를 리크루팅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누구를 심지어 교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저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어떤 누구와도 대화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다. What. 나는 이거를 이루고자 한다.
근데 사실 그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여기서 끝나요. 제가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답이 안 나오면은 사실은 그 첫인상에서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딱 사회에 가져가지고 우린 이래는 정말 좋은 일을 할 거예요. 그거 왜 하는데? 좋은 일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거기서 사실은 얘는 정말 학생이구나 이런 정도로밖에 이제 임프레션을 못 남기는 거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되게 얼전트하고 당신이 도와주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설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컴펠링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그래서 목적과 그 이유를 꼭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설. 가설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하는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가설을 세우고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참 많은 기회 문이 열린다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게 정말 이룰 만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이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심지어 어떤 조사를 해야 될까?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가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EO들이랑 사회에 나갔을 때 기업에서의 있는 의사결정들은 다 가설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왜냐하면 그 가설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설이 틀리면 의사결정도 틀리죠. 가설이 맞는 가설을 찾아다니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실 대부분의 일들인 것 같아요. 또 CEO들도 이제 항상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가설을 세울 때 근거가 왜 그러냐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죠. 근거. 그래서 난 이런 가설을 세웠다.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다. 라는 걸 좀 잘 이걸 생각을 하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제 expectation인데 계획은 이제 이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expectation이고 지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요구사항은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나의 기대잖아요. expectation 양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서 어떤 걸 기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이걸 했을 때 나는 당신한테서 나의 이 계획에 어떤 걸 하기를 원한다 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사실은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반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 보따리가 될 거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제 비즈니스 플랜은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냥 그래도 진짜 생각은 정말 내가 사업을 한다, 정말 내가 다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여러 개의 보호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거를 기억을 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 보호막이 없어졌을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옵젝티브라고 했잖아요. 옵젝티브에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자 이거 제가 나중에 발표한 자료예요. 이거 지금 전혀 받으실 필요 없고, 사실 이거 컨피덴셜해서 이 자료는 제가 공유 못해요. 우리 그 회사 내용 거의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만 하고 나중에 좀 쉐어블한 다른 다큐멘트는 제가 바꿔서 보내는지 할게요. 그건 이제 사이트 코리아한테 제가 맡기겠고, 하여튼 여기서 제가 이제 제 프로젝트 설명을 잠깐만 이거 하지 말고 여기 헷갈리니까 프로젝트 설명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쭉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전사를 총괄하는 브랜드와 그거에 관련된 마케팅 이런 부서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브랜드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어디쯤 왔다라는 걸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몇십억씩 들어가는 시장 조사예요. 근데 거기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제품은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어떠하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항상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은 A다, 이 부분은 B다, C다 이런 걸 이렇게 항상 매저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한 이제 5년, 6년 동안의 데이터를 쭉 보면은 항상 꼴찌인 게 reliability였어요. reliability가 한국말로 뭐죠? 그러니까 신뢰, 좀 믿을만직한 이런 신뢰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CEO가 엄청 화를 내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지 알아내라가 이제 저희 첫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막 없는 중에 이제 막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제 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목적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서 비롯되잖아요. 근데 뭐 사회 나가면 이제 주로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목적을 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걸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릴라빌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니네는 왜 이걸 못하는지 좀 알아내라.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 회사가 되게 제품도 여러 가지고 국가도 되게 여러 국가에 들어가 있고 정말 다양한 문화와 별의별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굉장히 또 되게 다른 네 가지의 제품군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안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CEO가 왜 이게 문제인지 알아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문제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의 되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지 이게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할 건지 알아내라고 한 거에 내가 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팀이 이제 그냥 한 반나절을 그냥 꼬박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질문들이 이제 이거는 가설적으로 요거 정도는 우리가 답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 회사가 있고 그 회사마다의 제품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군마다도 그리고 그게 다 합쳐서 어떤 한 회사가 됐을 때 그 이미지도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그냥 대충 쓴 거 절대로 대충 쓴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되게 정말 어렵게 골라서 진짜 carefully constructed sentences예요. 여기 보면은 consumer perspective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 처음 던져졌을 때 우리가 막 이제 약간 좀 패닉해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는 그래서 릴라빌티 뭐지? 왜 중요하지? 왜 이렇게 못하지? 제품이지. 제품 썩나면 정말 안 좋아. 서비스면은 서비스 안 되면 안 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걸 잘하면 되겠네. 해놓고서 그 뒤에는 그게 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스토리의 끝이 제품 잘 만들고 서비스 잘하면 되지. 그러면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거기서 고쳤으면 저희 CEO한테 혼나요. 그쵸? 이거 얘기하려고 니는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실 거니까 거기보다 뭐가 좀 더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고민하는 중에 근데 아무리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도 제품과 서비스 이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을 했죠. 진도를 못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제조자 입장에서 릴레비티 생각해서 문제인 것 같다. 소비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거를 보면서 우리의 신뢰도를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도라 그리고 신뢰도라는 건 뭔지 알아보겠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아까 저희한테 주어진 상황은 신뢰가 되게 낮은 제품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뭐부터 하기 시작해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에 대한 질문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하여튼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되게 다양해요. 국가랑 문화도 다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나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질문 잘한 사람한테는 제가 사실 이제 좀 뭔가를 생각해놨는데 하여튼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소비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Which segment should we target in order to build and improve reliability라고 했어요. 소비자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문화의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소비자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지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답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연령. 또 직업. 오케이. 그리고 구매력. 뭐라고요? 구매력. 구매력. 오케이. 자, 잠깐만. 연령까지는 직업과 구매력은 제 생각에 이제 좀 너무 디테일로 내려갔어. 좀 더 다시 연령 정도의 레벨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아, 잠깐. 구매력 이꼬를 저희는 이제 좀 더 그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제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조자 입장에서 또 다양하게 좋았어요. 제가 이제 몇 명 봤어요. 아까 구매력 누가 했지? 구매력? 누가 말했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그먼트, 컨슈머를 되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사실은 이건 지금 되게 뻔히 나올 수 있는 거야. 혹시 좀 색다른 거 얘기할 사람 없어요?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게 무슨 말이야? 브랜드 신뢰도 문제니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긍정적이고 왜 부정적일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견해가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하려고 그랬어? 예, 구매 경험이. 그렇지. 그 구매 경험.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제조사나 여러분들이 경영을 공부하고 마케팅 공부한 분들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마케팅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STP. 그래서 S까지는 그냥 뭐 맞아. 근데 의사결정에 미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제품을 누구한테 팔지? 여러분들 사실 프로젝트 할 때 나의 누가 타겟이라고 했어? 타겟을 누가 안 했나? 나의 타겟이 누군지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품 팔 때도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그냥 대충 뿌려본 다음에 아무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이 제품을 근데 누군가를 막 연상을 하고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60억 인구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는 요거랑 딱 세그먼트가 맞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걔를 막 공략을 해서 팔아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항상 타겟하는 고객층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러요러한 사람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어 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또 그 기타들이랑의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좀 당연한 질문이라서 답을 못해? 누가 더 중요해요? 타겟이 더 중요해요? 그 외가 더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뭐 연령, 직업, 구매력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인지 그냥 대충 챙겨도 되는 사람인지 그 사람 차이에서는 또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딸려오는 애들은 나를 되게 나쁘게 생각해. 그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리고 versus 내가 진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날 정말 진짜 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이 다른 사람들이 날 되게 좋아해.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머리를 맞대고 제일 좋은 이제 그냥 결정을 그냥 콜을 내려버려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질문에 꼬리를 막 물고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설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거쳐야 하는 되게 중요한 사고의 과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일부러 조금 그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사실은 3번까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알아야지 되겠다. 뭐를 알아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다. 근데 4번째랑 5번째는 그럼 이제 그거 알았으면은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거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답이 돼야 여기서 내가 A다, B다 라는 게 답이 나와야 내가 결국에는 아까 CEO가 얘기했던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어떻게 고칠 건지 얘기해봐라는 거에 어떻게 고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니까 4번이랑 5번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쭉 이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10개월 동안 계속 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 중간에 팀이 막 들어갔다 놨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빨리 체결할 수 있는 것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될 일들이 뭐지? 그걸 구별하자. 그 구별을 해야지 구별이 해야 된다. 해야지 된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해서 뭔가 팡팡팡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되게 한 내년 정도쯤에 답이 나올 것 같아. 내년 정도쯤에 성과가 나올 것 같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저는 학생 때 이거를 구별해주는 건 교실에서 들었고 제가 직접 활동을 했더니 이거를 별로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결과가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나와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부터 할 건지 어떻게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일 건지 여러분도 내가 좀 이거 아직까지도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 아 맞아 이제 나도 그랬지라고 이제 공감을 되게 많이 했는데 미팅 시작하면 여러분 막 3-4시간 한다면서요. 안 그래? 3-4시간 한다고 들었어. 근데 3-4시간 저도 막 진짜 붙잡고 진짜 하루 종일 회의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사이퍼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1시간 내에 끝내시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이제 뭐 저랑 좀 더 막 많이 얘기해보고 해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주어진 나의 하루에 24시간에 1시간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 1시간을 또 어떻게 쪼개서 퀵윈과 롱텀 사이에서 내가 어떤 그 노력을 들일 것인가 그리고 프로젝트가 뭐지 회장이면은 3개 중에서 내가 정말 얘는 진짜 좀 신경 써가지고 내 시간에 한 60%쓸 거다. 나머지는 10, 1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팀 운영하는 거에 쓰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이프 팀 회장으로서 아니면은 사이프 프로젝트 리더로서 항상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세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조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 이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5 퀘스천 딱 나오고 이것부터 이제 우리의 10개월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자 사이프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목적 부분에서 이제 사실 저 같은 이제 그 비즈니스 BAD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BAD를 어프로치를 할 때 제일 먼저 들고 가야 될 거는 사이프는 주로 프로젝트니까 나는 이 프로젝트를 누구를 위해서 한다. 타겟 오디언스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다 라는 거를 사실 갖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목적이 되겠죠. 옵젝티브에서 목적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BA들한테 가져가라. 여러분들한테는 임플리케이션이고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옵젝티브 하면서 목적과 그 이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유를 제가 2가지로 나눠서 썼어요. 이게 지금 저희 CEO에 그냥 그대로 발표한 대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CEO 우리가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65개국을 통틀어서 봤습니다. 지역별로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북미, 남미, 유럽, 중동,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중국,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돼요. 이 65개국을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 그 항상 매년 한다는 그 몇십억짜리 그 조사에 의해서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아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이미지 중에서 원래 저희가 조사한 게 되게 많은데 여하튼 릴라이빌리티가 항상 낮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이 복잡한 표를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보면은 우리의 제품군 1, 2, 3에도 아니면 그 제품군 1, 2, 3 다 합쳐도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는 패턴은 무엇이냐? 우리가 표방하고자 하는 스마트 이미지와 스타일리시 이미지는 그냥 웬만큼 되는데 아니다 죄송해요. 웬만큼 되는 데가 아니고 스마트, 스타일리시, 릴라이빌리티 3가지만 놓고 봤을 때 항상 보면은 스마트, 스타일리시보다 릴라이빌리티가 점수가 현저히 낮다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는 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지역 사이에서 이제 비교를 봤을 때 I'm so sorry 죄송해요. 이거 중요도야 중요도 미안해요.
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항상 그 우리가 소비자 조사를 하면은 나한테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거에 그 필요한 것들 중에 이 브랜드가 얼마나 릴라이벌한지, 이 브랜드가 얼마나 스타일리시한지, 스마트한지가 그 상관계 수를 저희가 해가지고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백 명, 몇만 명의 이 소비자들이 나는 어떤 브랜드를 사겠다,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겠다라고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그 상관계 수를 보여준 거고, 그게 보면은 릴라이빌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유럽과 중동 지역은 특히 더 릴라이빌리티가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던져지는 거는 이거 보면은 릴라이빌리티 그 CEO는 릴라이빌리티가 왜 이렇게 문제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알려달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시킨 거예요. 이걸 막 고민하고 우리가 알아봤더니 릴라이빌리티 정말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문제더라라는 걸 사실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CEO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그 회사에 지금 몇만 명이 또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설득하려면은 사실은 뭔가 되게 그냥 CEO의 헌치였다. CEO가 하라고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되게 이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 없이 누가 봐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BA한테 가져갈 때 아까 나는 이런 거 이루겠습니다. 내 타겟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사실 저는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BA의 도움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이 문제와 또는 이 사람이 이런 필요가 중요한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또 괄호에다가 왜 to society라고 썼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대상들을 하면 그분들은 어려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매번 그런 프로젝트 이제 막 열심히 하시고 그걸 이제 대회에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데 세계 대회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좀 나가가지고 경쟁을 하는 걸 쭉쭉 보면은 이제 난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타겟 오디언스가 왜 사회에 중요한지에 대한 사실은 고민도 이제는 한국 사이프 팀들도 사실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하여튼 이 타겟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왜 사회에도 중요한지, 좀 더 큰 그림에도 중요한지.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한국 프로젝트가 부족한 이 스케일의 이 브레스가 좀 짧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넓혀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던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 국가들은 우리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매겼던 몇 가지 국가, 65개 중에서 이제 이 15개 되게 중요해. 우리의 전략 국가야라고 했던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릴레이빌리티만 보고 봤을 때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시뻘겋죠.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어떤 제품이 특히 나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정량조사를 딱 돌려보니까 우리의 15개국 전략 국가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에 우리의 릴레이빌리티를 봤더니 우리는 정말 이렇더라.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누가 봐도 어떻게 느낄까요? 큰일 났다. 그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릴레이빌리티 되게 중요해. 근데 바이 더 웨이 우리는 릴레이빌리티에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뭔가 sense of urgency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 해결해야겠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BA한테 가지고 갈 때 내가 아까 이 타겟 오디언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데 요 문제가 내 타겟 오디언스한테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to society는 important, 좀 더 큰 그림, 이렇게 막 더 넓게 보라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depth의 얘기거든요. 그 보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 대상의 문제를 얼마나 내가 깊이 고민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그 문제를 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사실은 좀 안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BA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사이어티에 뭔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고 이 대상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진짜 이거야말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개선시켜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또 설득이 없으면 또 BA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약간 이거랑 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anyway 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되게 근본적이고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좀 약간 얼전스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타겟에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왜 하필 그건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 자, 거기까지가 옵젝티브였고 이제 아까 제가 막 가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가설이라는 말이 안 와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어로 미씨인데 MEC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미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서로 익스클루시브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5개를 이렇게 놨을 때 그 5개 중에서 A를 대답했을 때 C가 답이 되면은 그거는 좋은 키 퀘스천이 아니에요. 항상 그것마저도 가설이었거든요. 내가 아까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되게 가설인데 내가 뭐를 하겠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미시해야 돼. 근데 그 미시가 뭐냐면 이렇게 중복되는 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근데 그게 그거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BA 입장에서 봤을 때 BA는 또 여러분들보다 보는 시야가 되게 넓을 수 있잖아요. 이건 왜 안 보지? 이건 왜 안 보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큰 부분을 빼먹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 앉아있는 저지가 좀 너무 큰 구멍이 느껴진다. 이거는 왜 안 봤지? 이거에 대해서 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않지? 이러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와 이 임팩트에 대한 설득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시해야 된다. 겹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다 합했을 때는 빠진 게 없어야 된다. 그렇죠? 합치면 완전한. 그 다음에 이 가설을 이제 아까 제가 가설이 맞으면 결론도 맞고 가설이 틀리면 결론도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는 이 가설의 right or wrong을 결정해주는 단서들인데 그 단서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조사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고민도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이 고민과 이 사고의 과정을 BA한테 다 얘기해 준다? 아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그분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세요. 시간 그 사람도 보면은 딱 그 사람 만나서 제 생각에는 끼케야 많아도 한 1시간? 제 생각에는 사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15분 안에 이 사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얻어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진짜 설령 당신한테 오후를 전체 내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이후로 당신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인지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거의 첫 15분에 저는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해요. 첫 15분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고 그때 제시하는 여러 가지들은 자 바야흐로 5년 전 사이프가 시작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딱 결론부터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딱 그 키워드 제가 아까 지금 여기 막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단서로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탁탁탁 던져서 그 사람이 물을 만한 미끼를 던져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나는 지금 이제 전 반복하기를 좋아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되게 임팩트 있게 던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당부하건데 이거 쉽게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한 몇 배는 더 고생을 하셔야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탁탁 나와서 막 뭔가 탁 떼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조사, 고민에 무한한 반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우리의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은 아까 그 5개의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컨슈머, 어떤 컨슈머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한 6가지만 보자. 왜냐면 우리가 뭐 무한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 막 직업이 어떤 타입의 집에 살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형제 중에 몇 번째이며 막 이런 것까지도 알아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알아볼 필요가 없다. 한 6가지 정도 하면은 우리가 한 80%는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6가지 끊었어요. 그게 뭐냐? 다음과 같이. 대충 알겠죠? 아까 구매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릴라이빌리티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그래 제품 좋아야지 서비스 좋아야지 그 다음에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고민에 거듭을 하고 여러 번 다양한 사람들과 릴라이빌리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걸 계속 고민해봤을 때 우리가 이때 이제 좀 그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반에 사내에서 다양한 그 제품 파는 마케팅 분들과 제품을 영업하는 분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막 토의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들을 하나. 그 다음에 되게 간략하게 아주 짧게 소비자 몇 명 그냥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내에서 했을 때랑 소비자 그때 한 5명인가 6명 모아놓고 했을 때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에게 보는 시야가 확 튀었던 게 소비자를 봤더니 아니 세상에 구매해본 적도 없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이 조사를 할 때 대답하는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산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평균 내가지고 나온 점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차 싶고 크게 깨달았던 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들은 소문으로 되게 강력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크게 깨달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의 임플리케이션, 막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는 행동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지만 그 가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앞으로의 그 계획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런 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사람들 관찰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사실은 인사이트와 이 시야가 굉장히 확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함으로 해야지 나중에 CE가 된다는 거예요. Collectively Exhaustive가 되려면은 여러 군데 정말 발품 팔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랩스트 유저가 뭐냐면은 썼다가 그러니까 이제 넌 유저랑 그러니까 유저랑 넌 유저 근데 랩스트 유저는 썼다가 정 떨어져서 그냥 안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그 과정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 각각의 그 강도는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알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이 구매력.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품군이 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가 제품이 있고 고가 제품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퍼셉션이 혹시 달라지냐? 우리는 제품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고가 제품 사람들이 그 인상이 더 좋냐? 저가 제품 인상이 더 좋냐? 이게 우리의 가설이었고 이제 제품군별로 혹시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세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랑 후진국 대비해서 여기 혹시 또 차이가 있느냐? 우리 회사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 전략국가에서도 후진국이랑 선진국 막 섞여 있고 선진국에 대한 전략, 후진국에 대한 전략 따로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디에다 더 치중을 둬야 될까? 우리가 어디에 더 노력을 쏟아야 될까? 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령, 성별,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기로 했다. 정말 재밌는 나중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여기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재미있는 상황에 살짝 얘기해줄게. 우리의 첫 번째 가설, 이제 아까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를 것이다 가설. 그 다음에 또 어너더 가설은 저가 제품에서 우리가 높고 고가 제품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릴라이빌리티를 낮게 생각할 것이다. 반대였어요. 오히려 고가 제품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저가 제품에서 낮게 생각했는데 저가 제품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이 사람들의 구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도 다 가설을 세워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겠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아까 유저와 넌 유저. 우리는 상식적으로 써본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안 써본 사람이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여러 번 이 제품 나빠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제품군에서도 어떤 제품군에서의 나쁜 인상이, 신뢰가 낮은 인상이 다른 제품한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저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이거 그림 그려주세요. 아까 CEO가 그랬잖아. 이게 왜 문제인지 알아봐.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근데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이 막 나왔겠죠.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까 그 하이포테시스 이제 그 가설 분석에서 인터뷰와 조사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뷰하고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사내에서 우리가 한 반나절 동안 팀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결론은 서비스랑 제품밖에 안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가 계속 정리를 했어요. 뭐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그래서 막 제품의 그 내구성 그리고 뭐 제품의 그 functionality 그 뭐라고 해야 한국말로? 하여튼 효능 딱 눌렀을 때 얘가 내가 원하는 그 성능을 얘가 이게 할 것이냐 뭐 디자인이 좋아야 되느냐 사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무슨 디자인이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디자인 빼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는 아까 콜렉티브 익저스티브라는 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 디자인도 넣어야 된다. 정말 만에 하나 뭐 이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디자인이 왠지 신뢰가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것도 가설이 맞았어요. 처음에 무슨 디자인 스타일리시지 디자인이지 무슨 릴레이빌리티랑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빼자고 한 사람 나중에 정말 큰 거 다쳤죠.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지역에서 특히 또 어떤 소비자분한테는 그럼 그 사람들 무시할 거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되게 또 새로운 생각들이 났다. 이런 거 되게 누락 없이 해야 된다. 뭐 서비스는 당연한 거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얘기하면서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다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라 하면 정확히 무슨 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매핑을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인터뷰하거나 조사를 할 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나의 가설에 기반해서 진짜 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툴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도 되게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이랑 비즈니스 BA들을 충분히 인터뷰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인터뷰할 때 이런 구조를 갖고 가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먼저 이걸 해놓지 않았으면 가가지고 질문도 그냥 되게 하이 레벨로 그냥 신뢰란 무엇일까요? 신뢰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끝났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소비자는 모호하게 얘기해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타겟 만날 때 그냥 뭐가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삶의 상황을 막 상상을 해보고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할 게 뭘까 상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렇게 구조를 짜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건지를 골라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되게 스마트하게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BA를 찾아갈 때도 이 BA는 지금 어떤 경험을 갖고 나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지 내가 뭘 얻어낼 수 있겠다는 거를 미리 준비해서 구조를 짜갖고 가서 인터뷰를 해야 가설을 갖고 가야 여러분들이 좋은 비즈니스 프로젝트 만들 수 있다. 이제 또 랩업 거의 이제 할 건데 마지막에 이제 아까 expectation이었어요. 비즈니스 플랜 할 때 expectation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다. 나의 계획을 얘기를 하고 나의 요구사항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를 얘기한 거였는데 첫 번째가 뭐 워크 플랜인데 이거는 되게 쉽게 그냥 시계열에 따라서 이거는 다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고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설에 기반해서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걸 갖고 가는 것과 안 갖고 가는 것에
그 BA의 반응이 정말 달라질 것이다. 내가 진짜 장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기에는 뭐를 목표로 할 건데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할 거고 거기에 결과물이 이럴 거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가서 사실은 해야지 그 사람들의 반응을 훨씬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사항은 간략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막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가설도 되게 좋은 걸 잘 짜내고 구조든지 예쁘게 좀 이 정도면은 정말 중복과 누락이 없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의 반응마저도 또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이 좀 반응을 잘할 것 같아. 이거는 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다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당신이 세웠던 그 가설대로 제일 반응을 잘할 것 같은 것부터 일단 먼저 물어 내려가는데 그 사람의 반응은 여러분들의 가설과 굉장히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세우고 들어가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 내용을 기억하는 거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질이 막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기 좋은 미끼 같은 걸 이제 많이 절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BA를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때 접근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따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얘기하지만 이메일로 사실 여러분들이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연세대 사이프 누구누구입니다. 뭐 하는데 이제 막 장문의 글 쓰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목표와 그 이유와 그리고 내 가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이메일 보냈어. 내가 미리 제시하라는 거야. 나의 가설, 나의 생각, 나의 목표 이런 거 미리 제시하고 가서도 또 제시해.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달라진 게 있어? 달라진 게 있으면은 이메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붐붐붐 얘기한 다음에 하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조사를 해봤던데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달라진 게 있으면 그때도 딱 몇 개 붐붐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끝났을 때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 제가 그때도 사실은 얘기했던 게 넥스트 스텝 얘기했었어요. BA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미팅 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제 예를 들어 1시간 썼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메일 보내는 건 기본. 가가지고 이제 앞에 초반에 이제 딱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가 지금 이 1시간 어떻게 쓸 거다. 어젠다를 이 1시간에 대한 어젠다를 사실 여러분이 준비해 가서 그분한테 제시를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뭐 토의를 하던 인터뷰를 하던 얘기를 조언을 듣던 한 다음에 끝날 때쯤에 그래서 우리 언제 다시 만날 거면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서로 뭐뭐를 해오자라는 거를 넥스트 스텝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가설을 세우고 이 사람이 이런 걸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잘 해줄 수 있겠다, 뭐 이런 가설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미팅 시간 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의에서 얘기했듯이 넥스텝을 이렇게 밟을 건데 한국에서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미리 제시, 그때 제시, 다시 제시.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유종의 미를 저도 잘 못했었고 되게 못한대요. 제가 이제 좀 얘기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는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역사를 막 얘기하고 막 자기 문맥 자기가 걸었던 모든 이 아픔을 다 얘기한 다음에 결국엔 자기가 할 얘기가 없고 마지막에 한 3분 정도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그리고 갔어. 그랬는데 막 뭐 본인이 바빴나 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뵐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실 좀 더 뭔가 컨텐츠와 이런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줄 아는데 애가 사라진 거야. 그런 경우 되게 많대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정말 기본이에요. 그 만나기 전 미리 제시, 당일 제시, 다시 제시도 프로페셔널의 정말 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땡큐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매듭을 지고 끝내는 게 너무너무 학생들이 정말 못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프로페셔널리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제 워크 플랜을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릴라이빌리티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막 있는 상황과 우리가 이제 가설을 막 하는데 진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한 3주는 걸렸어요. 우리끼리 막 가설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이게 미시하지 계속 이렇게 하고 쭉 그 구조를 그리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조사를 쭉 했다는 거죠. 보면은 막 세계에서도 조사를 하고 한국 안에서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모자르다 해가지고 미국이랑 브라질에 한 번 더 가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거의 뭐 한 4개월에 걸쳐서 이걸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운 걸 다 소화를 해서 이제 또 가설을 세운 거야. 자,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뭐뭐를 하면 되겠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또 검증하는 정량 조사를 했죠. 맨 마지막에 quantitative research. 그래서 그걸 이제 검증해서 아 진짜 이제 그 정성조사에서 봐서 우리가 소화해가지고 나왔던 그 가설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오류가 적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때 그 뭐 1000명 넘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다,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 결론을 갖고 이제 저희가 사업부랑 지역이랑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전파를 시켰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마다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뭘 낼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이것도 BA한테 가져가기 너무너무 좋은 자료죠. 그래서 요때 당신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아 그래 나는 앞으로 얘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끝날 때까지 한 3번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얘가 이 정도는 가져올 거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리는 뭐 이제 제가 중간중간 다 말씀을 드렸어요. BA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쳐온 그 모든 그 사고와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결론이랑 딱 신테사이즈 종합된 종합 선물 세트만 가져와서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단 여기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예쁘게 딱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 세트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분명히 더블 클릭을 해요. 이거는요?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성실하게 해갔으면은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끔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BA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다. Analysis and Report는 이거는 내가 뭘 준비했었지?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이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십억을 써서 쓴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 몇십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비즈니스 플랜 단계에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우리가 막 질문하면서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가 답되면은 이렇게 되겠네? 라는 그 그림이 쭉 그려지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자료를 모아놔야 내가 나중에 이거 나의 근거에 대한 이런 얘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거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그 가설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가 전부고요. 자 그냥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우리 릴라이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예시를 2가지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정성 분석이에요. 내가 아까 FGD라고 해가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의를 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지켜봐요. 근데 이 토의를 하게 할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토의하라고 절대로 안 하고 이것 또한 한 17번을 고쳐가지고 스크립트를 짜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이다. 첫 5분은 뭘 할 거고 그 다음 10분은 뭘 할 거고 그 다음 15분은 뭘 할 거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뭐를 해야 되고 그게 쫙 그 플랜이 있어요. 그걸 17번을 고쳤어요. 에이전시랑.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해도 반응이 항상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를 저는 노트 테이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종합을 그룹핑을 해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사실 그것도 막 물어보거든요.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디자인이죠? 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그건 우리의 가설이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얘기한 사람 계속 괴롭혔어요. 너 생각을 해봐라. 릴라이빌리티랑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계속 챌린지를 했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디자인 중요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reliability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것도 왜 그랬을까 막 고민을 하다 보면은 뭐 실용성이랑 이런 것도 다 되게 중요하지만 디자인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뭔가 그 전거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 걸 거다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좋으면은 그 앞에 거에 대해서 믿음을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의 행동은 또 되게 달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종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왜냐면은 우리가 CEO에 가져갔을 때 그래서 CEO 우리가 이란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고 중국에 갔더니 또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CEO 또 큰일 나시잖아요. CEO는 30분 안에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말 그 여러 번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No betrayal, confidence, exceptional care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되게 concrete하게 되게 이렇게 제품, 서비스 이렇게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게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되게 모호한 감정이 중요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우리 가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보면은 No betrayal이랑 confidence라고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는 되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exceptional care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게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거고 막 이 밑에 하여튼 몇백 가지의 이렇게 수백 가지의 이제 그 근거들이 이렇게 쭉 있었다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절대로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근데 그건 대부분 제품에 관련해서예요.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이만큼의 돈을 지불했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면은 거기서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그리고 컨피던스는 내가 이 제품을 가짐으로 해서 좀 돋보이고 막 사람들이 우와 해주고 뭐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고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 회사의 이 제품이 얼마나 최신이고 얼마나 막 훌륭하고 막 이런 거를 나한테 이걸 가짐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맨 마지막은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만 나를 얼마나 소비자로서 이 회사가 되게 케어를 하는지가 증명이 돼야 된다. 막 그런데 꼭 그거를 꼭 진짜 서비스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우린 너를 되게 사랑해, 너를 되게 케어해.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말만 해도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되게 믿어준다. 소비자들은.